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몇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민주연합 용영인 대표님과 위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탑 후보로 출마하신 박지혜 후보님이십니다. 옆 동네인 의정부 의뢰 출마하신 이재왕 후보님이십니다. 네, 우리 원래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개만,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후보들도 소개만 하시죠.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님들이십니다.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이정부 시민분들께 인사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은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와 주실 거죠? 네, 자랑스러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하게? 우리 용해에 누운 보니까 몰빵 생각나나 보죠? 네, 우리 기자회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협조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을 잠깐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렵긴 하지만 육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기자회견 할 때는 함성이나 야유나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페이지 넘기는 걸 도와주세요. 자, 기자회견문을 제가 먼저 낭독하고 우리 언론 여러분과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육성으로 자유롭게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국민을 배신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진리를 주권자의 손으로 증명하는 날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세계 5위였던 무역 수지 순위가 지난해 북한보다도 낮은 20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쌓인 무역 적자만 해도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인 수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니 경제사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1.4%로 추락했습니다.
IMF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게 성장률이 역전당했습니다. 소비 침체, 투자 부진, 일자리 한파의 삼중고 때문에 올해 역시 성장 전망은 암울합니다. 이러다 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천에 가서 진짜 하나로마트에 가면 파 한 단 875원 하는지 알아보려고 가서 파 한 단 샀더니 3,900원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과 한 개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시간 알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됩니다. 1시간 일해봐야 사과 한 개 산다는 얘기입니다. 딸기, 계란, 배추 말할 것도 없고 감자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는 폭망, 국민들은 고물가 지옥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파 한 단 875원이라고 기획상품 들고 적정한 가격이네 이러면 물가가 내려갑니까? 대통령 심기 경호용으로 875만원짜리 대파 실제로 파 한 단 875원 하면은 농민들은 망합니다. 물정을 이렇게 모를 수는 없는 거죠. 민생 경제 상황을 대통령이 관심 갖고 지켜보았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파 한 단 1,000원이 넘은 거는 아마 한 10년 20년 됐을 겁니다. 이 정권은 경제만 망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전 세계 해외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민주주의 선도 국가가 이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입틀막, 심지어 칼틀막까지 이런 정권의 폭력 때문에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질식하고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에게 여사자 안 붙였다고 멀쩡한 방송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해병대원 사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눈을 피해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무슨 행사 때문에 들어왔다는데 그게 해결된 것입니까? 호주 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하고 해임하고 바로 출국 금지시켜서 수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중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부인이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하도록 노선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주가 조작을 해서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내고 어떤 사람은 23억 원 주가 조작 수익을 얻었다는데 수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명품백 수수 이거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정의, 상식, 원칙이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국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라는 단어를 오염시킨 것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겠다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국민이 맡긴 총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수백 명을 목숨을 뺏고 수천 명을 지금까지 고통받는 장애인으로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가 한 말이 바로 정의사회구현이었습니다.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를 노래하느라고 정의라는 단어가 오염됐습니다. 공정과 상식, 지금 여러분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가십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나서서 국민의 무서움을, 국민의 분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의정부의 주인은 의정부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시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을 배신하는 바로 저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고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심판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을 주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가치,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자회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혹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준비되어 있는 거 없나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님, 오늘 경기 북부 쭉 도는 일정이시잖아요. 경기 북부 도는 일정이시잖아요. 민주당 경기 북부 후보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한 공약을 다수 걸고 있는데 대표님은 북부 특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 게 맞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도 경기 북도 분도를 주장하는 분도 계셨고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너무 큰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이게 한계 국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매우 신중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경기 북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현 상태로 분도를 해버릴 경우는 경기 북도로 될 부분이 약 연간 8천억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들이 약 4천억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1조 2천억 정도 연간 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재임할 때도 그랬지만 기간 시설에 대한 SOC 투자가 북부에 집중돼서 재정 수입은 경기 남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도하는 것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고 정치인들 자리는 늘릴지 몰라도 우리 경기 북도 주민들에게는 손실이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도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는 산업 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기 북도가 분도가 되면 무슨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가 경기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또 군사분계선에 접해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규제여서 이걸 남북을 쪼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북도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분도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규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군사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분도 문제와는 관련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경기도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 분도는 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또 충분한 산업 경제 기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어제
어제 그 양안 관계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표님 막 불종적인 자세를 보인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외교가 잘하고 있습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너무 저자세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지금 집권 여당 측 국민의힘 측 지적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이시죠. 네. 자 여러분 아니 우리 언론 여러분 외교는 가장 섬세하게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가장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는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가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득이 되느냐 이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나라에도 득이 되고 우리에게도 득이 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에게 더 득이 되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는 강경 일변도 또는 국익 중심이 아니라 타국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안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 상대 국가이자 가장 크게 무역 흑자를 내는 제일 큰 우리 경제 협력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매우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팔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가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결과입니다.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리가 러시아와 매우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졌고 러시아는 그래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은 군사 협력을 러시아와 확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훼손됐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안 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 우리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 해협을 둔 그들의 갈등 문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바람에 한쪽을 편들고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쪽을 손을 드는 바람에 우리가 그 갈등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챙기면 됩니다. 대만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지 기존의 관계에서 국제관계를 존중한다라는 우아한 외교적 언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안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불필요하게 적대화됐다. 그것이 결국 경제적 위협을 불러왔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였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걸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의 말이 맞는가, 외교를 과연 잘했는가, 외교의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것이 개선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하십시오. 평화의 문제,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는 먼 우리와 관계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제고 민생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날이 바로 4월 10일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네, 또 여러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중이니까 또 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기자회견은 마치고 마이크 두고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애정은 알겠는데 과도한 애정은 감사합니다. 압니다, 형님. 양주 씨도 알고.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자, 시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까 드리던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가 낸 세금을 집행하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챙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의 범죄 행위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국민, 즉 주인을 탄압하거나 고통을 주는데 이용한다면 과연 그게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의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4월 10일이 바로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주었던 그 권력을 회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신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녹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어요. 통치자, 지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직하게 일할 모습이 필요할 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힘들죠?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화나고 짜증나는 걸 넘어서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서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거 해결하자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입법 권력을 국회에다 주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서민들 근로소득세는 정말 악착같이 걷어가고 있어요. 부자들 세금 깎아줘가지고,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부족한 판에 재정 부족, 서민 지원할 예산도 없다면서 세금은 대체 부자들한테 왜 깎아줍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횡재 본 기업들한테 횡재세라고 추가 세금까지 걷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왜 멀쩡한 기업들 잘 내고 있는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아니 지 주머니에 있는 거 깎아주는 거 말 안 합니다. 세금 깎아줬더니 재정이 부족해서 국가 예산이 부족해졌다면서요. 그래서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다면서요. 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한다면서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는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 밥 팔아서, 논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만이 살 길인데,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그 예산을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구 개발 못하고 해외로 갈 거예요. 중국에서 막 부르고 있어요. 인도에서 불러요. 야, 우리가 차라리 지원해줄 때 여기 와서 연구해라. 우리 연구 개발 인력들, 젊은 연구 과학자들 다 떠나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예산만 삭감합니까? 청년들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도 다 삭감. 동네 골목 지원 예산도 삭감하잖아요. 우리 잘 썼던 지역 카페 예산 삭감해가지고 지역 카페 동네에 쓸 수도 못 쓰게 만들어요. 이런 미국에 이런 데 좀 가서 옷 좀 사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대형 유통점만 가게 만듭니까? 이렇게 엉터리 이재명! 이런 엉터리 국가 경영 때문에 경제가 폭망해 버렸어요. 민생이 완전히 파탄 나버렸어요. 한반도 평화도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도 떨어져요. 도대체 이렇게 경제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지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있지 않습니까? 아리백 몰라도 된다고요. 여러분도 알죠?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되지 않은 전기로 생산한 제품은 팔 수가 없다. 아무도 안 산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선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중에 7%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꼴찌 중에서도 한참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는 30%, 50%씩 돼요. 그리고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100%, 50%다 재생에너지 가겠다고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한 게 뭐냐?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니 당장 5년 후 지금 당장도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다시 철수해요. 이렇게 하고도 경제가 살길 바랍니까?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에 나라 살림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이 여의도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용산 청와대에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는 우리 삶 자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 잘못 뽑아서 정치 잘못되면 우리 삶 자체가 통째로 망가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잘 뽑아서 그들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우리 살림 다 망가지고 우리 자식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캄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식을 다시 낳아야 될지 더 낳아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안 낳겠어요. 이런 나라 만든 게 뭐냐? 그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 결국 정치는 누가 했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정치는 멀리 떨어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고 애들 교육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집 팔아, 논 팔아서 교육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소수가 다 독점해버리고 압도적 다수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면 뭐합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죠. 진짜 공정한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만들어야죠. 진짜로 희망이 있는 세상. 원칙이 살아있는 세상 만들어야죠. 그게 누가 합니까? 결국 정치인이 하는 거고 그 정치인을 뽑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힘에 맡겨놓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혹시 더 나은 상황이 돼서 일당이 된다든지 심지어 과반수가 될 경우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법과 제도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라의 시스템까지 법과 제도까지 다 뜯어 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실패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실패를 넘어서서 정치에 국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방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날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되는 날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평가를 내서 그들이 현상을 유지하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아무 관심 없이 다 방치해서 누군가가 뒷골목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데서 마구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구나 이래도 권력을 유지하고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개선됐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됐다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훌륭한 후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기후 문제는 우아한 낭만적인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입니다. 기후 문제 전문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박지혜 후보 여러분 잘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는 도구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강 후보는 부산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노력하던 분을 제가 경기도로 일부러 모셔왔어요. 경기도로 모셔와서 제가 부지사로 일을 시키는데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수로 여기다 추천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선택에 당원들의 선택에 맡겼더니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열심히 일 잘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재강 후보 여러분이 국회의원 만드셔가지고 많이 잘 부려 먹으십시오. 그래야 의정부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박지혜 후보는 영입 인재 1호인데 제가 경선시켰어요. 본인 무지하게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셨죠? 시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도구니까 여러분이 잘 써주시겠죠?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려면 해야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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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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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정부 시민들이 선택해주신 의정부 갑의 후보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작 2년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고작 2년 흘렀는데 얼마나 우리 삶이 바뀌었습니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석두라고 해요, 석두라. 네. 예! 네, 우리의 또 미래는 어떠합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쫄지 마. 우리나라는 태양광 설치 용량이 신규 설치 용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은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이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산적이고 또 무능한 정권입니다. 제가 의정부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새 의정부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금도 많이 줄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의정부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더 많은 예산을 의정부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어떻게 의정부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희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 되어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라 곳간을 채우고 의정부 곳간도 채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이재강입니다. 힘들게 2년을 견뎠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이상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바탕나고 민주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4월 10일 날 인생을 회복하고 붕괴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당당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후보를 갑에서 뽑아주시고 그래서 이재강 뽑아주시면 의정부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네, 우리 용해인 의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해인 성대 위원장이십니다. 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멋있는 후보들 보이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선거 이번 총선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지키지 못했던 재난안전법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운다는 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능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누구보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또 실력을 갖춘 후보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 믿으시죠, 여러분? 네, 이번 선거 많은 국민들 참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외교는 왜 이러냐 이야기하십니다. 의정부에 오니까 평화로, 호국로, 행복로라고 저기 지금 표지판에 써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평화 지금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남북관계 역대 최고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호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을 만들어내고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 전체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 공을 폄훼하고 그 흔적
하지 말지 뭐. 자, 의정부 시민 여러분. 준비됐죠? 심판할 준비되셨죠? 4월 10일에는 이 나라 주인이 의정부 시민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시다.